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5일 경진 세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사복시의 전지하기를 봉부부인 백씨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5일 경진 네번째 기사 호주의 전교하기를 창경궁에 일하러 가는 군인은 지금 여름철을 당하였으므로 양식을 장만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한 사람에게 쌀 5승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6일 신사 첫번째 기사 백간이 중궁에 표리를 바쳤다. 단일은 25리였는데 국기이기 때문에 물려서 거행한 것이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6일 신사 두번째 기사 임금이 소요부의 시 한 편을 내주면서 전교하기를 내가 이 시를 해독하지 못하니 승정원에서 줄을 내어 아뢰어라 하자 좌부승지 김종직이 그 뜻을 대략 풀이하여 바쳤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정인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왜 사과 두류보시가 와서 내조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7일 이모 세번째 기사 의주의 성을 쌓는 것이 적당한지를 전에 본도를 맡았던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어유수 어세겸 박성손이 의논하기를 의주의 장성을 쌓는 것은 참으로 좋은 계책이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백성을 옮기는 때를 당하여 사무가 번극하여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는데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면 아마도 백성을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나쁠 때에 사치한 일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한 것이니 민심을 잃는 다음에 튼튼한 금승탕지가 있더라도 몰래 옮아가는 패단으로 장사 어떻게 맡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수령을 가려서 자목의 책임을 다하기에 힘써서 백성의 힘을 휴양하게 하고 백성을 옮기는 일이 끝나면 연사의 풍흉을 보아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먼저 본주의 성을 수리한 다음 장성을 쌓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철견, 정문형, 이승원, 이덕량, 하숙부는 의논하기를 의주의 장성을 쌓는 것은 참으로 방어하는 계책이 되나 그 방어에 기묘한 것이 본디 방산의 이북의 진만 못하며 또 저들의 지경으로 몰려 들어가는 자는 장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백성을 옮기는 때를 당하여 백성이 고통을 받을 것이니 아직 백성을 옮기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점차로 성을 쌓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숙기 이극균 성규달은 의논하기를 장성은 세종조에 있었으나 대신을 보내 여연으로부터 방산진에 이르는 사이를 쌓기도 하고 쌓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대저 형세에는 왕급이 있고 이르는 선우가 있는데 벽단 이하의 장성은 형세가 급하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의주의 장성은 형세가 급하지 않아서 일을 뒤에 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백성을 옮기는 때이므로 백성이 소유하는데 수가 적은 민족으로 몇 해 안에 어떻게 100려의 장성을 다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논하기를 의주에서 도망하여 중국 지경으로 가는 자가 많으므로 의주의 성을 먼저 쌓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성지는 인심의 이합에 관계되지 않으니 전례대로 보병을 써서 벽단 이하의 장성을 먼저 쌓고 일이 끝난 뒤에 의주의 성을 쌓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묻 의논을 보건대 내 뜻도 그러하다. 오늘 의논하지 않은 재상도 다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금성탕지는 방배가 아주 경건한 성의 비유이다. 자목은 원이 백성들을 애육하여 다스립니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창경궁에 거동하여 경영하는 제도를 살펴보고 명할 일을 감독하는 대수 관원에게 크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게 하고 아래로 공장에게까지 자등을 둬 물건을 내리게 하였다. 이어서 제조 등에게 분부하기를 한경기가 쓴 편액을 곧 걸게 하라. 내가 보겠다.
내가 너희 전각의 편액은 내가 친히 쓰려 하는데 사체에 있어서 어떠한가 하자.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아뢰기를 편액은 만세에 전해야 하는데 한 경기 글씨가 정료하지 못하므로 신은 처음부터 어필을 매우 바랐습니다 하고 선수녀 김경광은 아뢰기를 내간이라면 어서 하신들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하고 한개순 어세공 정괄은 아뢰기를 어필하실 거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극배는 대신으로서 임금이 친히 편액을 써서 잣단한 일을 행하도록 권하여 임금이 기예를 주어하는 뜻을 맞췄는데 이극배가 임금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것이 거의 다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일하는 중들에게 옷을 만들 배를 주라고 명하니 손수녀가 아뢰기를 저 중들이 혹 나비를 입고서 옷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인데 이제 이 명이 있으면 마침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되고 또 경비에 손실이 생기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바로 충서의 도리인데 그늘 경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뒤에 친히 보고서 내 뜻을 패겠으니 지금은 우선 술을 취하여 쓰러지도록 마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수녀가 전에 임금 앞에서 자주 충서의 도리를 행하도록 권하였으므로 이런 분부가 있었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한 중이 후원의 숲속에서 잠복하였다가 달려서 양화당을 지나감으로 잡았음 물으니 말하기를 도첩을 신청하려고 어제 저녁에 들어와 잤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중의 죄는 주고 마땅하나 지금은 행형을 할 수 없으니 곧 장 100대에 자하여 충군하라 하였다. 이극배 등이 아뢰기를 중이 몰래 대내에 들어와 밤을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신들이 삼가지 못한 탓입니다. 대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이 숨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수리 도감에 전교하기를 새 궁궐을 만드는 것은 한 몸의 연락을 위한 계책이 아니라 오로지 양전을 위한 것이다. 또 내가 굉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궁궐은 낮고 작으며 튼튼함으로 내 마음에 바로 맞는다. 장덕궁을 감선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제작이 지나치게 화려하다 하였는데 어서궁이 아뢰기를 조정의 경비는 크고 많으므로 중에게 주는 배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그 수가 거의 수백에 이르니 소비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판사는 벼슬이 호조를 맡았으므로 그 말은 매우 옳으나 이 중들은 봄부터 이런까지 일하느라 쉬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한더위에 나비를 벗지 못하여 그 공고가 막심하므로 주는 것이다. 예전에 임금이 교회를 사냥하러 나가서 한 굶주리가 출보하는 사람을 보고 1년 동안 요구를 면제하여 준 일이 있는데 후세 사람이 이것을 평이하기를 이 일은 매우 널리 미쳤다 하였다. 내가 배를 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하고 이어서 어서하여 내리기를 중이 이단의 무리이기는 하나 또한 내 백성이니 각각 옷 한 벌을 만들 배를 주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전에는 일하는 군인에게 쌀 5승만 주었는데 이제 중들에게는 무슨 공로가 있기에 이미 도첩을 주고 또 옷을 만들 배를 주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선을 내가 감교청에서 경국대정의 교정을 마친 뒤에 의정부 6조와 재상들이 당부를 참고하게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그 첨가에 기록한 것은 다 속전에 썼다 온 것이므로 곧 선왕께서 이미 시행하신 법인데 재상들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어지럽게 된다면 경국대전이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참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단가 검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알타리 혹은 지아 대우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일 갑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주시로 168권 성중 15년 7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정회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창경궁에 거둥하셨을 때 증이 후원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어전으로 나왔는데 다만 장일백대로 논죄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의장에 충돌하여도 법에 있어서는 주고마땅한데 이날은 의위의 시종이 없었는데도 이 중이 갑자기 어전으로 나왔으니 더욱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음악에 징계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들이 다 어전에 충돌하여도 죄가 이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어 이를 본뜨는 자가 있을 것이니 참건대 법에 따라 과단하소서. 이 중은 미열하고 무지함으로 반드시 몰래 시킨 자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끝까지 추국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날 일하던 군사들은 모두 몰아내게 하였는데 도감, 낭청이 모두 찾아서 내보내지 않았으므로 또한 죄가 있으니 아울러 추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부장 김영우는 전추에서 하등을 차지하였으나 특별히 인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도감에서 하등을 차지한 자는 2년을 지내야 서용하도록 대전에 실려 있으니 가령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로만을 상주고 말아야 마땅하며 김영유 때문에 조종의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보니 그 중은 매우 미열하나 즉시 장일백대를 때려 충분시키게 하였으니 이제 죄를 더 줄 수 없다. 그리고 일하던 군사의 수가 많았으니 도감낭청이 어찌 이름을 맞춰보고 내보낼 수 있었겠는가. 나도 근처를 두루 다녔는데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때 낭청을 논죄하려 하였으나 정상이 없으므로 내버려 두었다. 김영유의 일은 내가 어찌 법을 무너뜨렸겠는가. 먼저 법을 무너뜨린 자가 있기 때문에 병조 위장의 포편이 법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영유의 조부 김점이 장호를 범하였는데 김영유가 이 일을 감독할 때 또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가문을 더럽게 여겼다 하였다. 의비는 의장을 갖춘 호의를 말한다. 인사는 계속하여 건노합니다. 성중시로 168권 성중 15년 7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에 내가 그를 아는 무신을 얻어 그들에게 아뢰어야 할 문안을 나누어주고 친히 아뢰게 하여 그 사람됨을 시험하고자 하여 대신을 시켜 의논하여 청가하게 하였다가 그 일을 멈추고 시행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무죄가 뛰어난 자는 널리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이사를 안다면 쓸만하겠는데 2품 이상의 무신은 내가 이미 아나 3품 당상간 이하는 누가 쓸만한지를 내가 모른다. 일찍이 변장을 맡았던 허종 어유소 같은 무리에게는 막하에서 참좌한 사람이 많아서 반드시 그 현부를 알 것이므로 각각 아는 바를 청거하게 하려고 하는데 승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시로 마땅합니다. 다만 전일 청가할 때 재상들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였는데 한 사람이 아무는 취할 만하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취할 만하다고 말하여 현부를 몰라도 같은 말로 의논하여 청가했으므로 내동하는 패단이 없지 않았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먼저 알만한 재상을 가려서 각각 스스로 청가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윤필상 어유소 이철견 한칠에 이극증 정문영 이숙기 이덕량 이극균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늘 무신을 아우러 쓰려고 하는데 문신은 내가 혹 알아서 쓰기도 하였으나 무신은 써본 적이 없으므로 어느 사람이 어떠한지를 모른다. 문신처럼 그를 아는 무신은 진실로 얻기 어렵겠으나 이사를 잘 알고 맘씨가 취할 만한 자가 있다면 내가 이를 아뢰게 하여 그 맘씨와 행동구지를 고려하니 경들은 비밀히 청가하라 하자 윤필상 등이 함께 아뢰기를 삼풍 당상관도 청가할 수 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본래부터 아는 변수 오순 같은 자는 청가할 것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은 당상관이라도 청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각각 단자를 써서 봉함하여 드리니 어필로 김계종, 박암, 조옥지, 황형, 전임, 이조양, 송글을 써서 내보내고 인하여 직접 이를 아뢰라고 명하였다. 이 사는 관리로서의 사무이다. 성주시로 168권 성중 15년 7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덕운군 이서, 옥상군 이재, 운상군 이계, 운수군 이효성, 시안군 이탁, 회원군 이쟁, 축산군 이효식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대전을 감교하는 일이 끝나 가는데 종친이 혼인할 때 6세 이상 서로 차이 나면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다 합니다. 대저 조관은 종친과 서로 혼인하기를 꺼리므로 자녀의 나이를 장적에 등록하지 않고 종친이 망정하여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6세 이상 서로 차이 난다고 말하여 거절하는데 나이를 상고하려 하여도 상고할 문수가 없습니다. 6세 이상 서로 차이 나면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둔다면 종친이 혼인하는 길을 막게 될 듯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자녀의 나이를 장적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어리건 나이 들었건 묻지 않고 모두 혼인을 맺게 한다면 장적에 반드시 나이를 등록할 듯합니다. 또 종친과 이미 혼인을 정하고 몰래 다른 데 혼인한 자도 이의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6세 이상 차이 나면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 법은 고칠 수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포대기에 쌓인 아이에게 혼인하려고 꾀하는 자도 혹 있을 것이다. 또 부모가 이미 된 뒤에 독촉해서 이의시키는 것도 못할 일이다. 다만 조관의 자녀를 장적에 등록하는 법은 감교청을 시켜 상세히 정하게 하라 하였다. 망정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올립니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2일 병술 5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절도사 김세직이 사주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해구가 없으므로 민정이 안일에 익숙하여졌으니 경원 군주를 단련하고 행선을 연습하라 하였다. 행선은 배를 부립니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2일 병술 6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황해도 철도의 말은 본래 수가 140필이었으나 신이 지난 봄에 명을 받고 점검하니 현재의 말은 20필 뿐이며 다 민간에서 나누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목자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 섬에는 말골이 무성하지 않으므로 민간에서 나누어 기른다 하고 새끼 찐 것을 물어보니 망아지 2필 뿐이었는데 이 한 군데의 예를 들면 그 나머지도 알만합니다. 마정은 나라의 큰일인데 이처럼 헛되이 소모되었으므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근래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말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청간대 각도에 전말을 나누어 보냈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마정이 중대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농사가 지금 우연히 잘 되었더라도 가을의 수확에 대한 희망은 아직 미리 헤아릴 수 없는데 전마관을 보내면 말을 모는 군사가 여러 날 동안 식량을 싸가지고 일에 나아갈 것이니 그 배단이 적지 않으므로 보내지 않으려 한다 하자 이철균이 다시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마장은 더욱 허술하니 따로 전마를 보내는 것이 배단이 있다면 3인 종사관을 시켜 전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교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2일 병술 7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내관 서희, 최영정, 김효선, 정계동, 김의달, 김계공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제 감교한 대전은 신들이 아직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시비를 모르겠으나 신들이 우연히 한 법전을 보니 옛 법전에 천첩이 낳은 자식은 본주가 바라는 데에 따라 속신한다 하였던 것을 이제 고쳐서 본주가 바라는 데에 따를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이 법을 세운 것은 신들로서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본주가 혹 허락하지 않으려 함으로 이렇게 고쳐 정한 듯하나 종과 주인 사이는 명분이 매우 큰데 이제 만약 이 법을 세우면 사나운 종 중에는 본주를 함부로 짓밟을 자가 있을 것이니 참으로 분속과 교화에 관계됩니다. 주거나 빼앗는 권리는 주인에게 있어야 마땅하니 본주가 바라는 데에 따를 필요 없다는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왕께서 세우신 법도 고치는데 더구나 새로 세운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또 홍문관에서 착오된 것이 분명한 듯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 밖에도 착오가 많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한번 감정하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을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살펴보도록 허가하신다면 육조는 육조를 시켜 관장하는 법전만을 보게 하고
또 6조 이외에서 감당할 만한 자 몇 사람을 가려서 따로 한국을 두고 길을 한정하여 살펴보게 하면 일이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수교와 송록의 말을 옮겨 실었을 뿐이고 그 사이에 고친 것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며 옛말에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한다 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살펴보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천첩이 낳은 자식을 속신하는 일은 어찌하여 이렇게 법을 정하였느니 감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속신은 노비가 속가를 바치고 양민이 됩니다. 성종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2조 병조에 전지하여 권통, 김순명, 최석강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유윤겸이 아뢰기를 지난날 훈련 습독관 정계선이 개만하기 전에 병조에서 훈련한 주부를 제수하였는데 습독관은 반드시 개만하여야 옮기는 것이 규례이니 청근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하자 유윤겸이 아뢰기를 정계선이 내금이로서 주부에 제수되었다면 괜찮겠으나 습독관으로서 개만하기 전에 질에 주부를 제수받았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집이 김춘경이 아뢰기를 김영우는 부장이었을 때 포평의 하등을 차지하였는데 도로 도감에 사진하였으므로 대전의 2년을 지나서 서용한다는 법에 어그러지는 데가 있으니 신은 포평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먼저 그 법을 무너뜨렸다. 대저 경중은 4일이 30일이 차고 외방은 4일이 50일이 차에 포평할 수 있는데 김영우는 부장에 제수되기는 하였으나 하루도 본위에 사진한 적이 없으니 무슨 일로 포평하겠는가. 그 하등으로 낮춘 것이 잘못이고 또 김영우는 도감에서 애써 일하니 일이 끝난 뒤에는 장차 그 공로를 논할 것이므로 내가 도로 사진시켰다 하였다. 김춘경이 또 아뢰기를 중계암은 갑자기 어전으로 나왔으나 다만 장 100대를 때려 충분시키는데 논죄하였는데 극형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중하게 논죄하여 두 사람을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지한 자가 한 짓인데 어찌 죄를 더 주어야 하겠는가 하자 유윤겸이 아뢰기를 이 중이 범한 것은 매우 큰데 본래 해주에 살던 자를 이제 그 고을에 충군하였으니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삼천리에 처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병조 정량 서규가 당상관의 말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정계에서는 본래 내금이로서 이미 사과를 지냈는데 내금이는 실직이고 훈련 습독관은 겸관이니 정계에서는 습독관으로서 차슬을 뛰어넘어 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금이로서 의망하여 주부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전 세정도 내금이로서 습독관을 겸하였는데 겸한하기 전에 충청도 우후에 제배되었으므로 이미 전례가 있고 또 내금이 겸사복은 먼저 소용하라는 전제도 있으므로 신들이 이에 따라 의망하였습니다 하였다. 의망은 3망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3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 데 3인의 후보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하여 결정하였다. 성종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량 송령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정계선의 일을 병조에 물으니 올해 3월 초 2일에 정계선을 섭독관으로 차출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개만하지 않았는데 병조에서 섭독관으로 의망하면 개만에 걸림으로 내금이로서 의망한 것입니다.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청와대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감교청에서 아뢰기를 공천 사천이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세종조에서는 속신하고 종량한 일이 없으나 세조조에 이르러 속신하고 종량하게 하였으므로 양부가 낳은 자식은 법에 있어서는 종량해야 마땅한데 본주인 중에 혹은 허락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으면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본주인의 뜻을 들을 것 없다는 말을 덧붙여 넣으소서 하고
승정원에서 함께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법을 세우면 호강한 자 가운데 미약한 자의 계집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본주인을 짓밟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주거나 빼앗는 권리가 본주인에게 있지 않게 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전을 감교한데 다만 조종조의 수교와 속록을 덧붙여 적었을 뿐이고 새 법을 만든 것이 아닌데 이 작은 폐단 때문에 옛글을 가볍게 고치는 것은 대체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감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허황 장령 송령이 아뢰기를 정계선의 이런 병조에서 전세정을 전례로 삼기는 하나 전세정은 무죄가 특이하고 또 내거미로서 우후에 제수되었으므로 무방합니다. 정계선은 습독관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수부에 오려 제수되었으므로 반드시 그 정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고 또 병조에서 취품하여 주의하였는데 어찌 사정을 두었겠는가 하였다. 허황이 또 아뢰기를 김영우는 포평의 하등을 차지하는데 수리도감에 인사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전최를 맡은 자가 옳지 않았다면 전최를 맡은 자를 추구해야 마땅하겠으나 김영우는 이미 하등을 차지하였으니 어떻게 뻔뻔스레 재직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한 것과 같다면 전최를 맡은 사람을 추구해야 마땅하겠으나 이미 전최의 임무를 맡기고서 도리어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구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고문하니 영사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대저 타사에 사진하는 자는 본사에서 전체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김영우는 수리도감에 사진하니 본위에서 등재한 것은 마땅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이미 포평의 임무를 맡기고서 그 등재한 까닭을 묻는 것은 대체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취품은 임금에게 아뢰어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인사는 계속하여 근무합니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외 혹은 파고 구라 등 이인이 내조하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당보험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문명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일 중국 사신 예겸 기순이 왔을 때 신숙주 서거정의 무리가 함께 수창한 것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이제는 강희맹 이승소도 다 죽고 살아있는 자는 오직 서거정뿐입니다. 이제 홍문관 은교 주위가 시문을 잘 짓는데 어버이가 늙었다고 사직하여 특별히 함양 군수에 제수되었으니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으나 국가에서 인재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옳지 못한 듯합니다. 경상도는 한 해 동안의 전향이 잦으니 청컨대 외직에 보임하지 말고 향별감으로 자출하여 서로 만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그 재주를 아껴서 외직에 보임하려 하지 않았으나 다만 어버이가 늙었다고 사직함으로 마지못하여 제수하였다. 정성의 말이 과연 옳으니 이 뜻을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자 모두들 아뢰기를 바라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하니 고치지 말라고 명하였다. 수창은 시문을 주고받습니다. 전향은 임금이 향촉을 전하는 것인데 국가의 제사에 있어 대행할 관원에게 임금이 향과 축문을 전하는 것이다. 본래 임금이 친히 제사할 것을 섭행하는 경우와 본래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신숙주 최향의 유고를 보고 장차 간행하려 한다. 서거전에 고보는 죽은 뒤에 또한 간행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 능한 자의 초고는 잃어버리지 말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 세초 때마다 읽게 하게 하면 반드시 애써서 지을 것이다 하였다. 세초는 매년 6월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원들의 공과를 초록해서 상조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5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창경궁의 통명전 북쪽에 정자 하나를 꾸며 친히 환취정이라 이름 짓고 주하버승기 김종직을 시켜 기문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성주시로 168권 성중 15년 7월 5일 개축 6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박근혜에게 하서하기를 도내의 귀성부를 다시 둘 때에 여연, 무창, 자승 등의 고을을 폐지하고 그 고을에 살던 백성을 옮겨 살게 하여 채웠었다. 이제 더건대 앞의 세 고을에 옮겨온 백성이 거의 다 유의하였다 하니 실로 이것은 수령이 어루만져 어거하는 것이 방도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경은 친히 그 고을에 가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호이고 유의한 것이 몇 호인지를 상세히 추구하여 패단 없이 쇠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정동이 칙지를 빙자해 우리나라에 물건을 요구했던 까닭은 한씨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한씨가 죽고 정동도 죽었습니다. 성지에는 별혼 때마다 한씨의 족친을 번갈아 보내 공진하라 하였더라도 이제부터는 한씨의 족친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죽었으며 한씨의 족친 중에서 북경에 가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는 한치영뿐인데 이제 어미가 죽고 다음대를 지내지 않았으니 황제가 한씨의 족친을 보내지 않는 까닭을 물으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이번 성들에는 성지에 따라 한씨의 족친을 자출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이급의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이번에 변론하는 물건을 이미 다 수량을 줄였으므로 한시의 족친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명히 칙지가 있었으니 보내지 않은 까닭을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우선 자출하여 보내고 천천히 형세를 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한시의 족친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겠다. 한치영은 황제도 그 사람됨을 아니 내가 보내려 하는데 승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제 별현을 줄여서 바치는 때를 당하였으니 사람을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시의 족친을 보내야 한다면 한치영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영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년 만에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성절은 중국 황제의 탄일이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양면이 와서 아뢰기를 정계선의 이름 병조에서 정세정이 우후에 제수된 것을 전례로 거론되었으나 우후는 외임 힘으로 경관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굴련원의 참 외관 중에 승진되어야 할 자가 많이 있는데 내검 위 중에는 어찌 쓸만한 자가 없기에 유독 정계선을 주의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정을 쓴 것이니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령이 와서 아뢰기를 정계선은 이미 개정하라고 명하셨으니 청컨대 병조에서 사정을 쓴 까닭을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청성군 한치영이 아뢰기를 별혼을 양감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신이 들었습니다. 금은 토프피, 초스피 따위의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호화는 얻기가 쉽지 않으니 이러한 물건은 중국에서 줄여 바치는 까닭을 묻더라도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없으나 그 밖의 장만하기 쉬운 물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장만하기 쉬운 물건은 올해는 수대로 갖추어 바치고 뒷날에 점차로 줄여야 옳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줄이더라도 장만하기 쉬운 물건은 더 바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신이 전일 북경에 갔을 때 태감 등은 별헌이 관에 도착하였음을 듣고 곧 승지라 하여 가져갔으니 이것으로 보면 별헌하는 물건을 황제도 가볍게 보지 않는데 혹 꾸짖어 묻게 된다면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는 뜻이 손상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아랫바가 옳다. 더할 물건을 승정원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주하승지 권근, 우승지 이득순, 좌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진언하는 물건을 국가에서 줄이는 까닭은 장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지 외에 마음대로 더 바치면 아마도 뒷날의 폐단을 끼칠 것입니다. 하고 도승지 김녀석이 아뢰기를 황제가 묻지 않는다면 그만하겠지만 혹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장만하기 쉬운 물건으로 수량을 더하여 진언하는데 하면 대답하기도 쉬울 것이니 신은 한책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인정이란 더하면 기뻐하고 줄이면 노여워하는 것인데 이제 더 바친들 무슨 뒷날이 패단이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제 단자 두 권을 만들 때 하나는 수량을 더한 물복을 쓰고 하나는 수량을 줄인 물복을 써서 곡청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정, 김, 두 대감에게 전부터 잘 알고 대인도 알고 있는데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수량을 줄였으므로 장만하기 쉬운 물건으로 수량을 더하여 왔다 하며 곡청이 수를 더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면 수량을 더한 단자로 진언하는 것이 옳겠고 안 된다고 하면 수량을 줄인 단자를 바치는 것이 옳겠다 하여 한치영이 아뢰기를 곡청은 반드시 줄일 것을 따를 리가 없으니 수량을 더한 단자만 가지고 가서 바치는 것만 못합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한지행이 아랜대로 하라. 또 진원하에 수량을 더할 물건은 영동령 부사 이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성중시로 168권 성중 15년 7월 8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빈 장사 진가가 와서 말하기를 좌위사람 고도을치가 성언하기를 조선이 기해년에 내 찾아와 부모를 모두 죽이고 집을 불살랐으므로 이제까지도 생업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같은 때에 환난을 당한 주 이 시간은 조선에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허가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고 무리 250여 명을 모아 배 100여 척으로 파져간 동구의 여울에 이르렀다 하므로 우위의 추장 나하 및 달한 등과 함께 의논하에 쫓아 달려가서 말리니 군사를 파하고 갔습니다 하였는데 영도원영 부사 이상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전에 건주의 위의 야인이 와서 청하면 어려 다 접대하여 올려보냈으며 고도을치 등은 처자가 살해되었더라도 조연하려는 뜻이 간절하니 소원에 따라 올려보내게 하여 접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회가 의논하기를 피인들이 보복할 것은 틀림없으니 나와서 조연하려 한다면 접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제 농민이 덜에 퍼져 있을 때를 당하였으니 방어에 관한 일들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신이 장사진가의恩세를 보건대 고도을치 등이 서울에 올라와 조연하고 은택을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꾀에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엄하게 더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을치가 추장이라면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막기 어렵겠으나 추장이 아닌데 올라오겠다는 청에 따르면 이것을 전례로 끌어대어 올라오는 자가 어지럽고 번잡하여져서 마침내 지대하기 어려울 것이니 변장을 시켜 찬찬히 타이르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제 물이 불어나는 때를 당하여 군사를 불러 모아 도둑질하기는 어려운 형세이니 장사진가의 말이 반드시 다 진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상을 따져보면 공갈하여 서울로 올라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해년의 정토에 고도을치의 아비와 누이가 살해되고 아내와 아들 4명이 사로잡혔으므로 그 보복하려는 마음을 속으로 잊은 적이 없을 것이니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한두 번 접대하는 은혜로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을치가 와서 조연을 청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삼위의 추장의 아들과 지성으로 기순한 사람은 의례 접대해야 할 것이나 너는 처음으로 왔으므로 지성으로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으니 내가 그 지성을 알고 나서야 아랠 것이다 라고 말을 변통하여 타일러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엉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공로를 과장하는 것은 오는 가을에 올라와서 상사를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적인 꾀가 많으므로 형세에 편승하여 몰래 일어날런지도 모르니 더욱 엄하게 방비시키소서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장사진가 등이 와서 사변을 구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듯합니다. 고도을치는 조합위 중에서 미천한 자이므로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군사를 250명이나 모으고 배를 100여 척이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반은 배를 타고 강물로 내려가고 반은 말을 타고 육로로 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배에 한 척을 타고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장마가 한창 잇따라 강물은 불어 넘치고 국로는 악교가 녹는 때입니다. 저들이 짐승 같아서 교활한 계책을 하고도 남겠으나 가령 참으로 도둑질을 하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때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위의 추장들이 다 국가에 귀순하여
변경의 사변이 없으니 저들이 사변을 고하여 상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성식을 날조하여 공로를 과장하고 상을 받을 소지를 만드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우울치의 청을 받아들여 뒤날에 서울로 올라오는 계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장사진가가 말한 바 곧 우울치가 도둑질을 하려 한다는 일은 장황하기가 너무 심한데 이제 올려보낸다면 저들이 반드시 국가에서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본토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서울에 올라오려고 청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장사지가가 말한 바 곧 우울치의 성식을 모두 믿기는 어렵습니다. 대저 이제 여름철을 당하여 큰 물이 불어 넘치므로 반드시 크게 일어나서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다만 농민이 강을 따라서 들에 퍼져 있는데 수호가 엄하더라도 틈을 타서 몰래 일으키는 사변은 예전부터 있으니 다시 더 방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곧 우울치가 다시 와서 서울에 올라와 조연하려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이제 빗물이 불어 넘치는 때를 당하였는데 배를 만들어 도둑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헛말이나 우리의 방비에 있어서는 허술할 수 없으니 더욱더 방비하게 하소서. 곧 우울치는 우리에게 별로 공로가 없으니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어스로 성정원에 내리기를 이제 장사진가의 말을 보건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곧 우울치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군사를 모아서 왔다면 시랑의 마음이 어찌 달한 나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미 모았던 군사를 쉽사리 파하였겠는가. 이것은 필시 장사진가가 추장의 엄흉한 꾀와 속이는 계책을 받았거나 스스로 간사한 술책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고도울치가 상을 받게 하고 한편으로는 제 공로를 과장하여 뛰어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일 것이다. 고도울치의 마음을 달한이 어찌 모르겠으며 달한의 계책을 고도울치가 어찌 모르겠는가. 서로 순치가 된 것이 분명하다. 이제 약한 것을 보여 접대한다면 우리 백성을 노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뒷날에 공훈을 바라는 자가 사실이 아닌 사변으로 무궁한 욕심을 일으킬 것인데 그러면 어찌 낱낱이 접대할 수 있겠는가. 변장을 시켜 고도울치가 오거든 군사를 엄하게 갖추고 기다렸다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너와 조금도 원수진 일이 없었으나 전에 중국의 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쳤을 뿐이다. 우리가 너에게 어찌 원한이 있겠는가? 너희들이 이 뜻을 모르고 군사를 모아 사나움을 부려서 천벌을 범하면 어리에 있어 어떠하겠는가? 우리나라를 업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마치 불나비가 등불로 가서 스스로 제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아서 범아제비가 수리의 통로를 막은들 어찌 제 힘을 쓸 수 있겠는가? 너가 무슨 뜻으로 군사를 모아서 왔고 또 무슨 뜻으로 군사를 파하고 갔는가? 또 참된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가리 한다면 어찌 이와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을 일으켰는가?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위험을 보이고서 그 뜻을 살펴보아 그 말이 순하면 고한자가 스스로 제 잘못을 뉘우친 것이겠고 그 말이 도리어 어그러진다고 해서 또 무엇이 두렵겠는가? 말이 순하지 않으면 명분이 바르지 않을 것이고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생각은 이러한데 모두들 생각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어서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 예전 세종조의 야인 김자환이 도망하여 왔는데 건주 사람이 돌려달라고 간절히 청하였으나 끝내 청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야인들이 이 때문에 원수를 지어 병화가 잇따랐습니다. 대저 야인은 작은 혐이라도 원수를 지어 침입하여 도둑질하기를 맞이하므로 신이 어제 그 청을 들어줄 것을 의논하였으나 이제 삼가 어처를 보니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한 명의 노사신 이급배 심해 윤필상 홍흥 윤호가 의논하기를 어스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절도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0일에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주시록 168권 성종 15년 7월 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 하기를 빈 같은 거야.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1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령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별헌에 더 장만하는 물건을 보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기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이제 더 장만하더라도 중국에서 이것을 가상하게 여기지 않을 듯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연유를 갖추어서 청하면 중가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국가에서 이미 의논하여 정한 일이다. 또 사람의 개교도 각각 같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내관 사관을 보내어 가서 형옥을 살피게 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처럼 호된 더위에 가벼운 범죄로 갇혀 여러 날 동안 형문을 받다가 억울하게 그 목숨을 일찍 잃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내가 매우 애처롭게 여긴다. 강상에 관계되거나 사형에 해당되는 자와 강도 절도 외에는 더운 철 동안만 보방하였다가 추국하여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자 승지가 아뢰기를 어서는 진실로 마땅합니다만 다만 강상에 관계되는 것과 사형 외에 강도 절도와 어쩔 수 없이 가두어야 할 자도 있으니 이 사람들은 보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강도 절도 외에 또 어쩔 수 없이 가두어야 할 자가 있겠는가? 이에 따라 전제를 지으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여러 도에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령이 와서 아뢰기를 별예로 진언하는 면포 종이 따위의 물건은 더 하더라도 괜찮겠으나 반학같이 자질구레한 것은 이제 더 바치더라도 중국에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이의 대체에 있어서 적당하지 못하니 더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질구레한 물건일지라도 황제가 명한 것이니 더 바쳐도 무방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겸사복 황형이 장례원에서 노비를 분간한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마쳤다. 임금이 황형에게 묻기를 그대의 나이가 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26입니다 하였다. 또 읽은 글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어렸을 때 사서 이경을 읽었으나 무예를 일삼은 뒤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바야흐로 무죄를 가려 쓰는데 무사일지라도 어찌 글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활수기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글 읽기를 그만두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3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권찬과 참판 홍의로 참의 임수창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본조를 시켜 행랑세를 받아 기와를 구워서 민간에 나눠주게 하셨으나 행랑세가 모자라고 또 이를 감독할 자가 없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례 따라 중도를 시켜 기와 굽는 일을 맡아보게 하고 또 좌고세를 보태어서 주는 것이었다 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도는 이를 맡아볼 수 없다. 좌고세는 호주로 하여금 의논하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행랑세는 서울의 큰 거리 양쪽에 각 주비전에 세워 물건을 팔게 하였는데 이때 점포를 빌려주고 거둬들이던 세금이다. 좌고세는 서울 종로에 밀집하여 있던 육이전같이 관유 건물을 빌어서 앉아서 하는 장사에게서 거두던 세금이다.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훈련원정 이조양이 장례원에서 노비를 분간한 계목을 가지고 아뢰었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5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훈련원 첨정 송거리 한성부에서 추국한 바 전택에 관한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마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느 곳에서 출신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처음에 내금위에 속하였다가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몇 가지 글을 읽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사서 일경을 읽었습니다 하였다. 또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42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5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김영정이 당상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야인 보하토가 사는 곳이 우리 지경과 서로의 거리가 멀기는 하나 나하와 함께 추장이라 부르는데
전일 달한 나하가 심부름 보낸 자에게는 후하게 주어 보내었으니 이제 이 전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당히 별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보아토의 일은 지난번 한 위에 두 주장이 있는 것을 의심하여 사자가 오면 질문하려 하였는데 이제 이미 올라왔으니 상세히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중 15년 7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유서를 자헌대부 문천군으로 한환을 가선대부 청천군으로 김지경을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박공을 가선대부 행경원 도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제장 취재에 입격한 자는 다시 무예를 시험하지 않고 통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새로운 법이 되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제장 취재에 입격한 자는 그 제주가 무예 취재보다 나을 것이므로 통용하여도 무방하겠으나 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무예 취재와 제장 취재는 과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해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무예 제장의 제주를 시험하는 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제장의 제주가 무예의 제주보다 위에 있으니 새 법을 다시 세울 것 없이 통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제장, 무예는 각각 다른 제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 반드시 섞어서 같이 해야 하겠습니까? 새 법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무과로 출신한 자를 다시 시험하지 말고 제장 만호에 쓰는 까닭은 그 시험한 제주가 제장 만호를 시험하는 제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제장의 제주는 무예의 제주보다 위에 있으니 제주를 시험한 뒤에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과와 예를 같이 하는 일이니 병조에서 이 예에 따라서 쓰지 않고 새 법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무예 취재라는 것은 본래 연변의 만호를 위하여 두었고 제장 취재는 본래 선정관 도충부 낭청 부장을 위하여 두었으므로 그것을 입한 뜻이 진실로 같지 않아서 무예 취재에 입격한 자와 제장 취재에 입격한 자는 그 품격이 같지 않으니 통용할 수 없을 듯합니다. 취재하는 법으로 보건대 제장 취재에 입격한 자를 만호했으면 낫기는 낫겠으나 전에 통용하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이니 새 법은 쉽사리 세울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며 또 국가에서 내직을 경시하고 외직을 중시할 수 없으며 내직을 중시하고 외직을 경시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의 제장 취재는 부장, 선전관 등을 위하여 두고 무예 취재는 연변의 만호를 위하여 두었으니 이제 섞어서 통용할 수 없다. 마지 못하여 통용한다면 임시로 쓰는 것이 옳지만 진시로 법을 세워서 늘 시행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제장 취재는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육이 사조하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1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난번 전교를 받고 이다지압이 올라왔을 때 문답한 말을 상고하니 보아토는 우위의 추장으로서 장인하여 관무를 집행하고 나하는 재능이 있으므로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추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보하토의 사자를 후하게 접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데 어찌 한 위에 두 추장이 있겠는가? 저쪽에서 스스로 추장이라고 칭하더라도 어찌 그 말만을 믿고 후하게 접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에서 모르는 죄하고 전례에 따라 접대하는 것이 어떠한가?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나하 보화토는 모두 말하기를 함께 황제의 명을 받아 추장이 되었다 하나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한결같이 접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예전부터 제왕이 오랑캐를 다스리는 방도는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않는 것인데 전에 나하가 심부름 보낸 자를 후한 예로 대접했다면
보아토가 심부름 보낸 자에게도 차이를 둘 수 없겠습니다. 하고 심해 윤호가 의논하기를 한위에 어찌 두 주장이 있겠습니까? 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것이므로 주장의 사자로 접대할 수 없으니 다른 야인을 대우한 전례대로 접대하소서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우위에 두 주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보아토가 주장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삼위에서 심부름 보낸 자에게 각각 달리 대할 수 없으니 한결같이 접대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삼위 가운데 보아토의 사자는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왔으니 삼위를 접대하는 예로 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허가에 두 주장이 되었으므로 저들에게는 본래 지위의 높낮이가 없으니 한결같이 접대하여도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오랑캐에게는 본래 임금과 신하의 구분이 없고 센 놈이 우두머리가 되므로 한 위안에 두세 주장이 있더라도 그 풍속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이렇고 해로운 것을 보아 후하고 박하게 해야 합니다. 보아토는 우위의 장인 도독이고 나하는 용력으로 황제에게 알려져 특별히 도독을 임명받아 그 무리를 나누어 거느리므로 이 두 사람은 세력이 균등하니 우리로서는 무혈의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 위 안에는 보아토가 상관이고 나하가 보관인데 이제 보아토를 나하보다 낮게 접대하면 경중이 마땅함을 잃을 뿐더러 저쪽도 실망할 것이니 한결같이 접대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훈련원 부정 변호천이 의금부에서 취국한 허혼, 허종 등의 송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마쳤다. 임금이 도승지 김여석, 우부승지 성건에게 말하기를 보아토의 사자를 어느 예에 의가에 접대해야 하겠는가 하니 성건이 아뢰기를 한위에 필시 두 주장이 없겠으나 오른캐 군장에게 어찌 일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보아토와 나하가 함께 우위의 장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보아토에게 박하게 접대하면 저쪽에서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고 김여석이 아뢰기를 나하는 재능이 있으므로 명하에 추장으로 삼았다고는 하나 보아토가 본래 추장으로서 장인하여 관무를 집행하니 한 위에 두 주장이 있는 것이 있음스럽기는 하나 우리가 접대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다하거나 덜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늘에 두 해가 없는데 어찌 한 위에 두 주장이 있겠는가. 제가 스스로 주장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어찌 그 말을 믿고 후하게 접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후하게 접대하고서 다른 사람이 또 추장이라 칭한다면 국가에서 모두 추장으로 접대하겠는가 하니 성건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나 지난번 이다지합이 올라왔을 때 보아토도 우위에서 추장 노릇을 한다고 말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나하와 다르게 접대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김여석이 아뢰기를 한위에 과연 두 주장이 없는 것이니 국가에서는 진실로 저들의 말을 가볍게 믿고 후하게 접대할 수 없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변방의 말썽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들의 말은 옳으나 지금 상과에 바뀔 데가 없어. 추장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야인들이 평안도를 거쳐서 왕래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었다. 두 위의 추장이 교통하기 시작한 뒤로 야인이 잇따라 나와 물건을 요구하여 마지 않으므로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이제 보아토가 심부름 보낸 자를 우선 다른 예로 접대하고 뒤날에 다시 와서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면 추장의 예로 접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김여석이 아뢰기를 전에 보아토가 심부름 보낸 동자가 평안도의 후문에 이르러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청하므로 국가에 너가 추장으로 기순한다면 다시 영안도의 후문으로 오라고 타일렀습니다. 이제 보아토가 심부름 보낸 자가 여기에 거쳐 올라오는데 국가에서도 또 추장의 사자로 접대하지 않으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추장의 사주로 접대할 수 없더라도 보통 예보다 낮게 접대하고 괴양할 때 예주를 시켜 말하기를 나아가 이미 우위에서 추장 노릇하는데 그대가 보아토도 추장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상과에 바뀔 바가 없으므로 이렇게 접대한다. 그대들이 그 사실을 밝힌다면 뒤에는 추장으로 접대하겠다는 것이 없다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이 예보다 낮게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후문은 우리나라 동북면 여진과 공적으로 통례하던 관문 북문을 말한다.
성전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전시로 168권 성종 15년 7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보화토와 사자에게 별대로 내릴 물건을 의논하여 아뢰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성 등이 함께 아뢰기를 보화토가 추장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서계에 적힌 인장도 틀림없습니다. 또 서계에 이르기를 달하니 전에 말과 채단 따위의 물건을 받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추장을 접대하는 예를 알고서 오늘날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아득히 먼 곳이므로 오래도록 사자를 보내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사자를 보냅니다 하였으니 정성을 다하는 뜻도 지극합니다. 조부 이만주도 우리나라의 정성을 바치던 자인데 주벌된 뒤로는 우리나라를 피하여 먼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야 사자를 보내어 정성을 다하고 성상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등급을 낮추어 접대하면 아마도 실망할 듯한데 오랑캐는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한번 실망하면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이 익히 헤아렸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추장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서 추장의 사자로 접대하면 뒤에 반드시 사칭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후한예로 접대하지 않으면 또한 말썽을 일으킬 것이다 했다.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보화토가 장인하여 관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신들이 들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추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마도 헛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추장의 사자로 접대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이제 접견하시지 않고 또 별내로 내리는 것이 없으니 아마도 실망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고 심여론가 등이 올라왔을 때 상중에 있어서도 접견하였으니 이번에도 접견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